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한 미국 뉴욕 여성 소피아 씨가 6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틀째 되는 날 친구하고 한바탕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친구가 뉴욕에서 살았을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랐고 친구가 소피아 씨를 바보 취급을 해서 화가 잔뜩 났다는데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 놀라고 당황했는지, 그리고 왜 언성을 높여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만에 친구도 만날 겸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여행 온 소피아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2주간의 휴가 동안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겸 놀러 왔어요. 제 친구 아바가 5년 전에 한국으로 유학 와서 지금은 석사 과정이 끝나고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바가 한국에 대해 익숙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싶어하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여행 온 거예요. 아바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브루클린에서 자란 우리는 대학이 달라 뜸하게 만나게 됐는데 아바가 한국으로 유학 가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아바가 서울에 살고 있기도 해서 저도 한국에 대한 뉴스나 정보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패션 마케팅 일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한국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어쨌든 한국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미국에서 마케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6년 만에 아바를 만나게 되는 거라서 무척 흥분됐었어요. 제가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 홍대거리, 청담동거리, 성수동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을 둘러볼 거예요. 둘째 날은 시차 적응도 안 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해서 낮에 홍대거리만 구경 갔다 오고 저녁에는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친구 아바가 음식을 주문해 먹자고 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집에서 시켜 먹기 편리하고 한국 음식들이 맛있다면서 치킨하고 피자 그리고 족발을 주문해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치킨에 맥주 마시는 것을 봤어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양념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족발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요. 아바는 처음에는 족발이 별로인 것 같았는데 먹을수록 맛있어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도 배달 시켜 먹기도 하지만 배달료도 비싸고 팁도 줘야 하니 저는 거의 배달 주문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맛있는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고 곧이어서 족발도 도착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서울에 여행 와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것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참, 한국에 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은 방바닥이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지 않고 방바닥에 앉아서 먹기로 했어요. 엉덩이도 따뜻하고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니 한국 드라마 속에 제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양념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2주간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과 인생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졌답니다. 족발 주문하면서 왔던 반찬과 막국수가 좀 남았고 치킨도 조금 남았답니다. 친구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큰 소리로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바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바는 한국에서는 모든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고 플라스틱과 유리병은 분리해서 버리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저를 완전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아바도 처음 한국에 와서는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고 습관이 안 돼서 일반 쓰레기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분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분리 배출하는 게 맞는다면서 이제는 자기도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다면서 웃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놀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이 쓰레기 분리 배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되어서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는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폭설이 내리기도 하죠. 인간들에 의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뉴욕에서도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분리배출하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선진국보다도 더 수준 높게 오래전부터 분리배출하고 그런 것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탄스럽기까지 하네요. 아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아무 의식 없이 살아왔던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국은 오래전부터 분리배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의상 뉴욕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여행 온 소피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와 고민거리는 환경 문제이죠.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4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고 음식물이 썩으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방출한다고 하죠. 물론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매립하는 비용보다 비싸기는 합니다. 매년 800톤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새,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기도 하고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세계 1위라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당당히 미국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나 세계 1위인 것을 애써 감추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1위 쓰레기 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우수 사례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지와 LA타임지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90% 이상을 동물 사료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제로 웨이스트를 제로에 가깝게 하는 법을 마련하기 전 한국 시스템을 살펴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법안을 가결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한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법을 1월에 뉴스에서 보도했었는데요. 어떻게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챔피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었죠. 프랑스 뉴스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프랑스 BNN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앞장선 한국이라는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었죠. LA타임즈도 한국의 퇴비화 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된 계기라는 신문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 방법을 배우는데 열심이네요. 중국도 베이징은 2020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지난 수년간 중국이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도맡아 했었죠. 한동안 중국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수입된 쓰레기의 3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중국의 시골과 바다를 오염시켰고 중국도 2018년부터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죠. 이게 촉발이 되어 전 세계 쓰레기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각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쓰레기 처리도 결국 돈입니다.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이 매립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도 중국도 매립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물론 미국과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매립할 곳이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 느긋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으니 매립할 곳도 없고 오래전부터 환경 문제로 분리배출에 대한 정책을 시행했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배출을 했고 수백 개의 처리 시설을 지었습니다.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도 잘 적응하지 못했었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TV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했었고 이제는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었죠.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됐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현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많은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분리배출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듯 저희 세대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면 후대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문화는 아주 훌륭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오래전부터 분리배출 제도를 정착한 것은 세계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는 것이 뿌듯하네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데 쓰레기 분리배출마저도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네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